한중일의 인구구조 변화와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한중일은 청소년 인구 비중이 줄고 장노년 인구가 급증하는 인구구조 변화를 겪고 있으나 속도와 규모는 꽤 상이합니다. 세 나라는 저출산, 고령화, 생산 가능 인구 감소, 부양비 급증으로 인한 경제와 복지 부담 확대라는 공통점을 안고 있습니다. 다만 시작 시점과 변화 속도 면에서는 차이가 있으며 가장 먼저 고령화를 맞이한 것은 일본입니다. 일본은 현재 출산율이 1.2명대이고 65세 이상 인구가 약 30%로 세계 최고 수준이며 총인구는 2008년 정점에 도달한 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제 활력이 낮아지고 지방 소멸 위기가 심각합니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이미 구조적으로 고착화되고 독거노인이 증가하며 무연사회가 확대되는 상황입니다. 초고령화 및 인구 감소가 진행되는 사회를 어떻게 유지할지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가장 빠른 속도로 인구가 붕괴되고 있습니다. 출산율이 0.7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고 고령사회 진입 속도가 OECD 국가들 중 가장 빠릅니다. 2020년대 중반부터 총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섰고 생산 가능 인구가 급감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일본에 비해 총인구가 훨씬 적은 상황에서 고령화 속도는 가장 빠르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인구 감소와 수도권 인구 집중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지방이 붕괴되고 군 인력, 교육, 연금 구조 전반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아직은 젊은 나라로 보이고 경제 확장세도 유지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 침체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위험한 인구 구조를 안고 있습니다. 중국은 인구대국이지만 출산율이 1명 이하이고 2022년부터는 총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령화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농촌과 동북지역 인구 유출이 심각합니다. 인구 규모가 감소하는 것 못지않게 젊은 인구 비중이 낮아진 것이 큰 문제입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급증, 경제 침체에 따른 결혼 및 출산 감소 등으로 실제 인구 규모가 중국 정부의 공식 통계 발표를 크게 밑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노동집약형 성장 모델이 한계에 직면하여 미부유 선고령화, 즉 선진국에 진입하기도 전에 늙어버린 나라가 되고 거대한 인구가 장점이 아니라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일본은 먼저 늙었고 한국은 가장 빠르게 늙어가고 있으며 중국은 인구구조 변화의 충격이 가장 큰 나라입니다. 세 나라의 상황을 더 꼼꼼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2026년은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과 인구 절벽 현상이 본격화되는 전환기적 시점입니다. 통계청 추계에 따르면 한국의 2026년 총인구는 약 5,179만 명으로 추정되며 완만한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합계 출산율은 약 0.78명으로 반등을 시도 중이나 여전히 인구 유지선인 2.1명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평균 연령은 약 46.1세로 매년 0.5세씩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연령계층별 인구 구성비를 보면 14세 이하 유소년은 2022년 11.5%에서 2026년 약 9.0%로 급감했고 2050년경에는 약 6.6% 수준으로 하락할 전망입니다. 15세부터 64세까지 생산 연령은 2022년 71.1%에서 2026년에는 약 69.5%로 소폭 하락했으나 2050년에는 45.8%로 크게 낮아질 전망입니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2022년 17.4%에서 2026년에는 약 21.5%로 늘어났고 2050년에는 40.1%에 이를 전망입니다. 2025년과 26년을 기점으로 고령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며 공식적으로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일할 사람은 줄어들고 부양해야 할 어르신은 늘어나는 구조적 압박이 수치로 증명됩니다. 총 부양비, 즉 생산 연령 인구 100명당 부담해야 할 유소년과 고령자 인구는 약 44명인데 2072년에는 약 118.5명까지 치솟을 전망입니다. 2026년 노년 부양비 부담은 생산 연령 인구 100명당 고령자 약 30명을 부양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령화 지수, 즉 유소년 인구 대비 고령 인구의 비율은 2.0을 훨씬 넘어섰습니다. 인구 규모와 인구 구조 변동을 초래한 3대 핵심 지표는 출생아 수, 사망자 수, 중위 연령입니다. 현재 연간 출생아 수는 약 26만 명으로
30만 명 선이 무너진 후 저점을 다지는 중입니다. 기대 수명이 늘어났음에도 고령 인구의 사망이 늘어나면서 인구는 자연 감소 중입니다. 2026년 한국의 중위 연령, 즉 중간 나이는 약 47.5세이며 2072년에는 63.4세까지 상승할 전망입니다. 한국의 인구 구조는 과거의 피라미드형에서 항아리형을 거쳐 이제는 역삼각형 형태로 변모하며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초래한 사회경제적 배경은 복합적입니다. 첫째, 주거비 상승, 고용 불안정, 과도한 양육비와 교육비 등 경제적 부담이 결혼과 출산 기피를 초래했습니다. 둘째, 결혼이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비혼과 만혼 경향이 강해지는 등 가치관이 변했습니다. 셋째, 의료기술의 발달과 생활 수준 향상으로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고령층 비중이 자연스럽게 증가했습니다. 넷째, 치열한 경쟁사회 속에서 청년층이 체감하는 심리적 불안이 가중되고 미래에 대한 비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연금 재정 악화, 병역 자원, 고갈, 지방대학의 폐교 등 사회 시스템 전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노동력 부족으로 경제적 활력이 추락하며 장기 침체, 부양 부담, 사회적 갈등의 악순환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첫째, 경제 활력이 둔화되고 잠재 성장률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면 노동력이 부족해지고 소비가 위축되며 이는 결국 국가 경제의 성장 동력을 약화시킵니다. 2026년 현재 잠재 성장률은 이미 2%대 이하로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둘째, 재정 부담 증가와 세대 간 갈등을 초래합니다. 소수의 젊은 세대가 다수의 고령층을 부양해야 하므로 노년 부양비가 급증합니다. 공적연금 고갈, 건강보험 재정 악화는 복지비와 연금 등 재정 압력을 가중시켜 조세 부담을 둘러싼 세대 간 갈등을 증폭시킵니다. 셋째, 지역 소멸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와 함께 지방의 젊은 층 인구가 대거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면서 지방의 노동력이 소멸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 산업이 침체되고 교육, 의료 등 기초 인프라가 붕괴되는 등 지방이 공동화됩니다. 넷째, 구인난이 심화되고 일부 산업은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제조업, 건설업 등 전통적인 노동 집약적 산업에서 이미 극심한 인력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유입되고 있으나 이는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고 사회통합이라는 새로운 과제를 제기합니다. 현재 정부와 사회는 인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실험하고 있는데 얼마나 성과를 거둘지 의문입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강제적 육아휴직제도, 유연근무제 확산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풍토를 근본적으로 바꾸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경제계와 함께 노동력 부족 상황에서 시스템이 돌아가도록 AI, 로봇 기술을 활용한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일부 산업에서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경제 전반의 노동력 부족 현상에 대처하기에는 기술 진화 속도가 더딥니다. 고령 인력을 활용하는 전략으로 정년 연장 논의가 활발하고 고령층 재교육을 통한 노동력 유지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나 당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이 더 시급하며 고령층에게 주어지는 일자리는 생산성이 낮아 국가 경제에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자유이민 정책은 고급 노동력 확보에 제한적이고 국가의 정체성, 국민 통합 차원에서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미 중소기업 및 농어촌 산업 현장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다수 투입되어 있는데 이들은 대부분 미숙련 노동자들로서 산업계의 구인난을 해소시킬 수 없습니다. 첨단 산업의 고소득 일자리 창출을 통해 청년 실업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더 시급한 상황입니다. 다음 중국의 인구구조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은 오랜 시간 유지해온 세계 1위 인구대국의 지위를 인도에 내주었으며 인구 구조는 과거 인구 보너스 시대를 지나 현재는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인구 오너스 단계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습니다. 국가통계국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2026년의 총인구는 약 14억 800만 명이나 합계 출산율은 1.0명으로 인구 유지선 2.1명 및 국제경고선 1.5명을 크게 하회합니다. 사망률이 약 7.8%로 출생률 약 6.7%를 앞지르는 인구 자연 감소 상태이고 중위 연령은 약 41세에서 42세 사이로 중년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연령별 인구 구성비 통계를 보면 미부선로, 즉 부유해지기 전에 먼저 늙어버리는 현상이 뚜렷합니다.
14세 이하 유소년 인구 비율이 약 16%에 불과한데 2016년 한자녀 정책을 폐지했음에도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생산 연령 인구는 약 69%이며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은 15 내지 16%로 초고령 사회로 급속히 이동 중입니다. 참고로 중국 정부는 60세 이상을 노인으로 분류하는데 이 기준 적용 시 60세 이상 인구는 전체의 21%를 차지했습니다. 그 결과 생산 가능 인구 100명당 부양해야 할 노인 수가 22 내지 23명으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전체 성비는 여성 100명당 남성 104명으로 성비 불균형이 심각하며 결혼 정년기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3천만 명 이상 많은 심각한 불균형 상태입니다. 총인구는 2022년 61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하기 시작했고 2026년 현재까지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코로나와 자연재해를 거치면서 중국의 총인구가 10억 아래로 떨어졌을 것이라는 다양한 증거들을 제시합니다. 한국과 일본에서는 연령구조의 불균형이 문제지만 중국에서는 연령구조 불균형의 성비 불균형이 복합되어 더욱 심각한 상황입니다. 중국의 인구 위기는 국가 주도의 강력한 산하 제한과 급격한 자본주의화에 따른 부작용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첫째, 1979년부터 약 35년간 이어진 한자녀 정책과 산하 제한으로 인해 출산에 대한 사회적 관념이 바뀌었고 가임기 여성 인구 자체가 급감했습니다. 둘째, 살인적인 양육비와 주거비 부담이 인구 위기를 초래했습니다. 대도시를 중심으로 집값과 사교육비가 폭등하면서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탕핑 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셋째, 독거노인이 증가하고 노인에 대한 부양 부담이 커졌습니다. 이른바 4-2-1 구조, 즉 자녀 1명이 조부모 4명, 부모 2명을 부양하는 현상이 보편화되면서 청년 세대의 경제적 심리적 부양 부담이 임계점에 도달했습니다. 이러한 인구 위기는 국가 운영 및 사회 전반에 심각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첫째, 노동력 부족과 생산비용 상승을 초래합니다. 세계의 공장 역할을 뒷받침하던 풍부하고 저렴한 노동력이 줄어들고 있는데 최근 10년 동안 서울시 인구보다 많은 노동인구가 현장에서 사라졌습니다. 신뢰성이 흔들리는 국가의 공식 통계가 그런 수치를 보여줍니다. 노동인구 감소는 임금 상승으로 이어져 글로벌 기업들이 베트남, 인도, 멕시코 등으로 생산기지를 옮기는 탈중국 현상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둘째, 연금 및 보건의료 부담이 재정 위기를 초래했습니다. 생산 가능 인구는 줄어드는 반면 연금 수급자는 폭증했기 때문입니다. 중국 사회과학원은 2035년경 공적연금 기금이 고갈될 수 있다고 경고하는데 이는 심각한 사회불안 요소입니다. 셋째,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붕괴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와 청년층의 구매력 약화는 중국 경제의 약 25%를 차지하는 부동산 산업에 치명타를 입혔습니다. 신규 주택 수요가 줄어들면서 부동산 거품 붕괴와 그에 따른 지방정부의 재정 위기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신생아 수 감소는 학령 인구 감소로 이어져 유치원 및 초등학교 폐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넷째, 내수 소비가 크게 위축되었습니다. 인구가 줄고 고령층이 늘어나면서 전반적인 소비 활력이 떨어진 것입니다. 이는 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내수 중심 성장 전략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파격적인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가장 극적인 정책 변화는 출산 장려로의 급선회였습니다. 2021년 세자녀 정책을 허용한 데 이어 현재는 산하 제한을 완전 폐지하고 출산 보조금 지급, 출산 비용, 전액 국가 부담 등의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또한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하고 연금 고갈을 늦추기 위해 수십 년간 유지해온 정년, 남성 60세, 여성 50 내지 55세 정년을 단계적으로 연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함께 로봇 간병, 시니어 헬스케어 등 노인 관련 산업을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키우려 합니다. 중국의 인구 문제는 한국과 매우 유사한 양상을 보이지만 그 규모와 속도가 훨씬 크고 빨라 중국 경제는 물론 세계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이 막대합니다. 다음 일본의 인구 구조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은 인구 감소가 시작된 지 이미 15년이 넘었으며 인구 구조는 전형적인 역삼각형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의 고령화 국가로 지금은 질서 있는 축소를 달성해야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2026년의 총인구는 약 1억 2280만 명 내외로 추정되며
연간 약 60 내지 80만 명씩 자연 감소하고 있습니다. 합계 출산율은 1.2명 미만으로 역대 최저치 수준에서 정체되고 연간 출생아 수는 66 내지 67만 명으로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중위 연령은 약 50.8세로 국민 절반이 51세 이상인 최고령 국가입니다. 연령계층별 구성비를 보면 14세 이하 유소년 인구가 약 11.1%를 차지하여 45년 연속 감소하며 역대 최저 수준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생산 연령 인구는 약 59%로 노동력 부족이 전 산업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반면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는 약 30.1%로 국민 3명 중 1명이 노인이고 75세 이상의 후기 고령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로 인해 구인난이 심해져 구직자 1명당 일자리 수가 상시 1.2배를 상회하고 운수, 건설, 간병 분야의 인력 부족률은 30%를 능가합니다. 전국적으로 빈집 비율이 15%를 상회하고 국가 예산의 3분의 1이 연금, 의료, 간병 등 복지비로 지출됩니다. 생산 가능 인구 100명이 유소년과 고령자 70명을 부양해야 합니다.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하기 위해 유입된 외국인이 350만 명을 돌파, 전체 인구의 약 3%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인구 문제로 인해 경제, 사회 시스템 전반에서 균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 복지재정 압박이 커졌습니다. 특히 의료비와 간병비 지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국가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둘째, 지방 소멸 현상이 심화되고 한계 불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청년층의 도쿄 집중 및 인구 감소가 맞물려 지방에서 빈집이 늘어나고 인프라 유지 비용이 급등하는 등 유지 불능 상태에 놓였습니다. 셋째,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기업 도산이 심각합니다. 일할 사람이 없어서 문을 닫는 인력난 도산이 현실화되고 중소기업은 후계자를 찾지 못해 폐업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의 핵심 경쟁력인 장인 정신에 기초한 제조 기반을 위협합니다. 넷째, 80대 부모가 경제력이 없는 50대 자녀를 부양하는 등 사회적 고립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는 고령화가 장기화되면서 나타난 독특한 현상으로 세대 전체가 빈곤과 고립에 빠지는 위험성이 커졌습니다. 인구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는 다양한 실험적 정책을 시행 중입니다. 첫째, 정년 연장과 고령자 고용 확대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70세 현역 사회를 목표로 기업이 고령자를 계속 고용하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강화했습니다. 둘째, 이민 정책의 변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보수적이었던 과거와 달리 특정 기능 비자 등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를 적극 수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셋째, 어린이 가정청을 신설했습니다. 저출산 대책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로서 차원이 다른 저출산 대책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넷째, 디지털 전환과 자동화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노동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편의점 무인화, 간병 로봇 도입 등 AI와 로봇 기술을 산업 전반에 이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일본은 인구가 줄어드는 사회에서도 시스템을 유지하는 법을 맨 먼저 고민하고 적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본이 겪고 있는 초고령 사회의 모습과 문제점들은 한국이 약 10 내지 15년 후 겪게 될 미래를 보여줍니다. 이상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보이며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한국. 인구 보너스가 끝나며 중진국 함정에 빠질 위험성이 커진 중국.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인구 감소를 겪으며 초고령 사회에 적응하는 연착륙 모델을 실험 중인 일본의 인구 구조 문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